1번입니다. 시작하세요. 먼저 구성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사와 박 교사가 만난 해당 학생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가 만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유형은 자율성과 자제력이 낮은 학생의 유형입니다. 제시문에서 보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서 교사의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하지 않게 만든다는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처리할 수 있는 난이도의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생의 능력을 파악한 후에 그 학생이 처리할 수 있는 난이도의 학습 과제를 만들어서 학습 중에 꾸준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자율성이 계속 쌓이면서 수업 시간 중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 교사가 맞이한 학생은 수업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보면 수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학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학생의 흥미를 사전에 점검하여 그것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현재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를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습 중에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며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안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업 중에 지켜야 될 규칙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께 이야기하며 정해보는 활동을 통해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측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알고 그것을 자제하는 자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의 흥미를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조금 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성형 1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생각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문에 나타난 김 교사의 문제점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로 다친 마음입니다. 아직 디지털 교과서를 채 보기도 전에 도입되면 정말 귀찮을 것 같아 더 산만해질 것이야 등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분석해보지 않고 이에 앞서 다친 마음으로 그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대답을 내려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교사들과 만나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섬세하게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제대로 의사소통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문제점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제 시문에서 보면 수업을 준비해도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접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사는 충분히 그 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주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교사도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무작정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무작정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김 교사의 문제점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두 번째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할 수속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과의 면담입니다.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학생이 현재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신뢰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끊임없는 신뢰를 주어서 학생이 이 교사에게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도 되겠다는 신뢰감을 주어서 학생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교사에게는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의 마음을 알고 교사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후속 조치는 학부모와의 상담입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계속적인 연락을 해서 학생의 집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모습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공감입니다. 일단 다친 학부모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교사는 계속 그 학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레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